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굉장히 금융 선진국이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주식회사라든지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통계가 있어요. 바로 헤렌흐라우트 주택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무려 400년이나 이루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동산 통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고점은 항상 이렇게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우상향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 겁니다. 이 지수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는 부동산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실제로 딱 그 물가만큼만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번째, 물가도 항상 오른다. 세 번째, 주가도 항상 오릅니다. 코스피 지수와 집값 그래프입니다. 저 까만 게 코스피 주가고 파란 게 한국 집값 통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집값은 결국 물가 상승률과 같고 주가도 결국 물가 상승률만큼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물가를 고정시켜서 다음과 같이 일직선으로 나타내면 돈값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값이 껑충껑충 뛰어내려가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불패, 물가 불패, 주가 불패는 결국 화폐, 돈값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왜 내려갈까요?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화폐는 결국 영원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풀어내면서 돈의 공급은 그 가치 하락을 불러왔고 지금의 물가 상승과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겁니다. 원래 정부라는 것은 세금으로 유지되고 한 번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을 쪼개서 걷고 있습니다. 소득세, 4대 보험, 부가세,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등등 이렇게 우리는 여러 이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폐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국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값어치를 발행권자가 가져가는 걸 화폐세라고 부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에서 화폐세를 걷는 궁극의 주체는 결국 미국이 되겠죠. 결국 화폐도 시장에 그 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중앙정부는 막대한 화폐를 찍어내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화폐의 발행과 유통의 양은 항상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폐가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 하락은 곧 자산 가치의 상승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모든 자산이 폭등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고 그것만이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는 자산시장에서 혼자만 타이밍을 놓쳐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본시장의 구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량한 자산이라면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라면 그 가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늘어난다. 오랜 기간 오르지 않는 것 같은 시기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퀀텀 점프하는 게 그 특성이다.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하기는 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폭락이라고 불리는 상황들도 오지 않나. 부동산 폭락은 언제 찾아오는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